자, 여기 154페이지를 보시면은 가로 4번에 이제 용도 지역 지정에 따른 이제 행위 제한이 나오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의 전 국토를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지역을 나누는 거는요, 지역을 나눠서 뭘 주려고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규제를 하려고. 지역에 따라서 각각 다른 규제, 이 규제가 바로 행위 제한이야. 국민들의 행위를 제한하는 거죠. 행위 제한의 기본이 바로 건폐율과 용적률 같은 겁니다. 뭐 여러분들 어차피 뭐 다 외우겠지만 일단 지금은 이해만 해서 보시면 돼요. 우리 건폐율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요. 만약에 내가 대지 100평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런 규제가 없으면 나는 건물을 몇 평을 짓고 싶을까? 100평 다. 그러면 옆에 집 사람도 100평 다 짓고, 어느 지역에 건물이 한 100개 있다 그러면 100개 건물이 다 붙어 있을 거야. 그렇잖아요. 가운데 건물이 불났어. 몽땅 다 타. 그래서 이 건폐율은요, 원래 소화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건폐율이 등장하는 이유가, 이 건폐율은요, 소화 목적입니다. 불 끌 때, 불 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00평의 대지에 건물을 50평을 짓는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건폐율 50%라 그래요. 건폐율 50%라는 것은 대지 안의 절반을 공지로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이 나더라도 옆에 건물과의 간격이 있으니까 불이 옮겨 붙지 않고, 또 불 끄러 들어갈 공간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폐율을 규제합니다. 건폐율은 바로 소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건폐율의 최대 한도라는 게 이렇게 쭉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주거 지역은 건폐율이 50% 이하가 전용 주거 1종이거든. 전용 주거 2종도 50% 이하로 돼 있잖아요. 이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통령령만 시험 나오고 전국의 지자체 조례가 다 틀리니까 조례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50% 이하에서 각 지자체가 조례로 구체적인 건폐율을 정하는데 최대는 50%야. 100평의 대지 건물 50평까지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일반 주거 1종은 60, 2종도 60인데 3종이 50%거든.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지. 선생님, 일반 주거 3종이 왜 갑자기 50%로 떨어집니까? 일반 주거 3종은 고층 아파트 짓는 곳이죠. 고층 아파트 짓는 대신에 건물의 폭은 10%를 줄이란 뜻이야, 이게요. 준주거 70, 그 다음에 가장 큰 데가 중심 상업죠. 90이야. 일반 80, 오른쪽에 근린 상업 70, 유통 80, 공업 지역은 건폐율이 다 똑같아. 70, 70, 70. 그다음 우리 개발 안 된 곳과 이제 개발된 곳을 구별해야 되는데, 앞으로 공부할 때요. 개발된 곳이 어디냐 그러면 세 군데를 말하는 거예요. 주, 상, 공. 그래서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이 개발된 곳이야. 주상공. 그다음 개발 안 된 곳은 네 군데. 녹관, 농자,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 네 군데가 개발 안 된 곳이에요. 녹관, 농자는 개발 안 된 곳. 주상공은 개발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각종 부동산 규제를 만들 때 주상공을 한 묶음으로 만들고 녹관, 농자를 또 한 묶음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주상공, 녹관, 농자. 그러면 자, 개발 안 된 이 녹관 농자 있잖아요. 녹관 농자는 건폐율을 20%를 줘요. 녹관 농자 개발 안 된 곳이니까 100평 땅을 사면 최대 20평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단 하나의 예외를 인정해.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계획관리 지역만 40%야. 그러니까 녹관 농자는 다 20인데 계획관리 지역만 40%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용적률이라고 나와요. 용적률은 건축물의 이제 그 부피죠. 용적률이요. 용적률. 요거는 건축물의 높이하고 인구수를 규제하는 겁니다. 용적률은 건축물의 높이와 인구수를 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적률이 커지잖아요. 건물의 층수가 높아져.
커지면은. 그러면 건물이 커지고 안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죠. 그래서 결국 인구수가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용적률을 크게 주면은 건물의 층수가 높아지고 그래서 옆에 다른 건물에 일조권 침해할 수도 있고 높이 그 다음에 인구수가 증가한다고요. 그래서 이 용적률은 그런 의미로 보시되 전용주거 일종은 용적률이 50% 이상 100% 이하 그러는데 우리는 몇 퍼센트 이상은 기억하지 말고 나중에 이하까지만 보시면 돼. 그래서 100% 이하 밑으로 내려오면서 50%씩 늘어나 150, 200, 250, 300 준주거 500 중심은 1500이 제일 커. 중심 상업지의 1500이 제일 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어차피 다 기억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구나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상업지역은 제일 높은 게 중심에 1500이고 일반 1300 근린 근린이 900 유통이 1100 전용공업 300 350 400 자, 이제 개발 안 된 곳 있죠? 녹관 농자는 둘 중에 하나예요. 100 아니면 80이야. 100 아니면 80입니다. 지금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어디가 대충 높구나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우리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라는 게 동그라미 2번에 나오죠. 용도 제한은 이게 뭐냐 그러면 자 우리 조용한 주택가에다 나이트클럽 지으면 돼요? 안 되죠. 바로 용도 제한에 걸려서 그래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떠한 건물 짓느냐 못 짓느냐 있죠? 이 용도 제한인데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볼 거라고 기본서 가지고요.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미지정,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이라고 나오죠. 자, 4개 지역 중에 하나로 미처 지정이 안 돼 있어. 그러면 임시로 4개 중에서 행위 제한이 제일 강한 게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에요.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규정을 적용하고요. 미세분 지역, 도시 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세분되는 지역을 미처 지정 못하고 있어. 그러면 도시 지역 중에서 행위 제한이 제일 강한 곳이 어딜까요? 보전 녹지예요. 그래서 보전 녹지 지역 임시로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미처 세분을 못하고 있어. 그러면은 관리 지역 중에서 행위 제한 제일 강한 게 보전 관리 지역이에요. 보전 관리 지역 규정 임시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용도 지역에 대한 얘기고요. 용도 지역. 그 다음에 용도 지구가 나와요. 여기다가 이제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의 기능을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기능을 강화시켜 주는 걸 말한다. 기능 강화.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지금 우리 명동역. 참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명동 그러면 거기는 명동이라는 동네가 있고 동이 있거든요. 거길 말하는 거예요. 명동역까지 크게 넓은 데를 말하는 거예요. 흔히. 넓은 데를 말하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명동이라는 동은 굉장히 작아요. 그 명동이라는 동은 중심 상업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명동역까지 확대해서 보면은 명동이라는 동 빼놓고 나머지는 거의 다 일반 상업적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명동이 일반 상업적을 했다고 혼났어요. 인터넷 어떤 분이 저보고 공부 똑바로 하래. 명동은 중심 상업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명동이라는 동은 중심 상업적. 명동역까지는 거의 다 일반 상업적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겁니다. 명동이라는 동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 동하고 말이죠. 역하고 잘 안 맞는 게 있어. 우리 명동역은 명동이 있습니까? 무슨 동이 있습니까? 명동역은? 예. 명동역의 행정구역이 명동이 아니죠. 거기가 뭐 충무로입니까? 제가 하나 확실하게 아는 거는 노년역이 있죠. 지하철 노년역이 노년동에 있습니까? 찾아봤어. 잠원동이야. 행정구역이. 그러니까 지하철 노년역은 잠원동인데 여기 이름은 노년역이에요. 예.
그래서 역 이름하고 이 동이 안 맞더라고요, 계속. 예.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정 얘기는 안 합니다. 예. 정확하게 얘기 안 한다 그래서. 자, 이 용도 지구가 그러면 명동역 주변이 이제 거의 다 일반 상업지역인데 거기가요 방화지구로 지정돼 있어요. 방화지구, 화재를 예방하는. 방화지구로 지정이 되면요 건물을 내화 구조로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화재에 견디는 구조로. 그다음에 소방 도로 같은 걸 다 확보하고 막 그래야 돼요. 그래서 방화지구로 지정이 되면 건축비가 상승을 해요. 근데 우리 명동역 주변 같은 데는요 가장 겁나는 게 거기가 일반 상업지역인데 불나는 게 제일 겁나잖아. 그럼 화재 예방 기능, 용도 지역의 기능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용도 지역 위에다가 용도 지구를 지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의 기능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용도 지구의 분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내년 4월 19일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가로 2번이요. 4월 19일. 근데 제가 미리 해놓은 거예요. 왜? 어차피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거 이걸로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올해 지금 현재는 이거 아니에요. 현재는. 근데 내년 4월 19일부터 이게 적용되지만 어차피 여러분 시험장에 가면 이걸로 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시행 안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정답을 찾는 걸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작년에 봤던 게 안 보이네. 안 보여. 왜? 작년에는요 올해 시험도 미관지구 있었고요. 내년 4월 18일까지는 미관지구라는 게 있어. 내년 4월 19일부터는 미관지구가 없어져요. 없어요 이제 앞으로. 미관지구 역할은요 경관지구가 대신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도지구도 있고 고도중 있고요. 경관지구 있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만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도 높이를 최고 한도를 규제할 때 고도지구, 경치 경관지구. 우리 예전에 그 어른들은요 풍치지구란 말 쓰셨어요. 풍치지구 들어봤습니까? 풍치지구란 말. 저희 부동산 관심 없었나 보구나. 그래서 예전에 북한산 밑에 풍치지구, 남산 밑에 풍치지구 막 그랬는데 풍치라는 말을 안 쓰고 지금은 경관지구라 그래요. 경관지구. 예. 건물 높이 못 짓게 만들어요. 산이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보호지구, 보호지구.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게 보호지구예요. 그다음 취락지구는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취락이야. 그래서 취락지구 지정되면 땅값이 올라가요. 규제를 완화시켜서 사람들이 마을 만들고 살기 좋게 만드는 게 취락지구입니다. 개발진흥지구도 일부 지역을 특히 개발하기 위해 지정하는 게 개발진흥지구. 이것도 역시 지정되면 땅값이 올라가요. 이 땅값 올라갑니다. 이게 개발진흥지구. 방제지구는 재해를 예방하는 곳이 방제지구예요. 특정용도 제한지구는요. 주거 기능하고 교육환경 보호, 청소년 보호인데 쉽게 설명드리면 청소년 출입 금지 지역을 말합니다. 그 제가 예전에 EBS 방송에서요. 특정 용도 제한 지구를 설명하다가 NG가 났어요. 쓰면 안 되는 용어를 쓴 거야. 제가 빨간색 정육점 불빛이 있길래 고기를 사러 갔는데 고기는 없고 아가씨들만 있더라 그랬다고 NG 났어. 빨간색 정육점 불빛 밑에 고기 대신에 아가씨들이 앉아 있더라 했다가 방송 부적합한 용어 해가지고 NG가 났어요. 예. 그리고 예전에 그 EBS 촬영을 하는데 세상에 말이에요. 책을 한 권 주는 거야. 쓰면 안 되는 단어들. 아줌마 하면 안 된대. 중년 여성 그랬는데. 애들 안 된대요. 어린이 그랬네. 그러니까 무슨 뭐 아나운서처럼 해서 그래서 거기는 사례를 들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학원은 우리 에듀나인 학원은 전혀 그런 제한이 없어. 예. 욕을 해도 돼. 합격만 시켜주면 돼. 합격만. 우리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합격만 시켜주면 돼요. 예. 그래서 매년 이맘때가 되면은요. 저한테 사과의 메일을 많이 보여요. 받는 학생들이 사과의 메일. 한 2, 30통씩 받아요. 왜? 제가 매일 놀리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앙심을 품었는데 시험장 가니까 그것만 갖고도 60점을 넘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시달렸던 것만 가지고도. 예, 그래서 사과의 메일을 보내는데 이미 때는 늦었어. 내 가슴에 아예 기둥을 다 박아놨거든. 예, 상처를 다 주러가지고. 예. 자, 그래서 여기에 특정 용도 제한 지구는요, 청소년 출입 금지 지역이에요. 방화지구, 화재 예방이죠. 복합 용도 지구, 이거 이제 내년 4월 19일부터 나오는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사례를 못 들어드리는 이유가 내년 4월 19일부터 시행되니까 현재 사례가 있어? 없죠. 그래서 이 나온 것만 읽어드리는 거예요. 사례가 나오면 그때 설명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157페이지가 이제 용도 구역이 나오는데, 용도 구역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아까 봤죠? 개발 제한 구역, 개발 제한 구역이 있고요. 시가화 조정 구역, 구역이 있고, 수산자원 보호 구역, 구역이 있고,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이 있어요. 처음 공부할 때는 이 제목 외우는 것도 힘이 들어, 세상에. 평생 처음 듣던 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시험 못 붙는 거 아닙니다. 예? 왜? 하다 보면은 아주 익숙해지고 어느 순간 되면 눈앞이 환해져. 신봉사가 눈을 뜨듯이. 예. 그때가 합격하는 순간이야. 예. 예. 괜찮아요. 저 개발 제한 구역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린벨트라 그러는데 이게 영국식 제도예요. 영국. 그래서 우리 영국에서요, 항공 사진을 찍었더니, 예, 도시 외곽에 푸른색 녹지대가요, 예, 허리띠 모양으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그린 벨트라고 합니다. 그린 벨트. 예, 그린 벨트.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허리띠에 푸른색 걸 차고 오려고 그랬거든. 그린 벨트 보여주려고. 근데 그린 벨트가 없는 거야, 옷장에. 분이 있었거든요, 내가. 요 진도 나갈 때 입고 오는 게 있거든. 그래서 대신 옷을 갖다가 그린으로 입고 왔어요, 대신. 예. 예. 그리고 우리가 흔히 블루벨트라는 거 있죠. 블루벨트는 바다에 있는 게 블루벨트예요. 바다에 청정해역 있죠. 거기를 블루벨트라고 그래요. 왜? 색깔이 푸르잖아요. 청정해요. 그래서 블루를 입고 왔어. 비교해 주려고. 예. 예. 이 깊은 뜻을, 예. 어렸을 때는 더 했어요. 시험 한 달 남았는데 중요한 게 개정이 됐는데요. 학생들이 개정상을 안 외워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저기 다이소가 그때 처음 생겼을 때요. 거기서 뭘 파냐 그러면 다림질을 하면 이렇게 그림 새기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거기서 그걸 갖다가 주문하고 그다음 프린터를 했어요. 이렇게 프린트 글씨. 개정된 사항을 프린트해서 다렸어요. 이렇게 하얀색 면티에다가. 그래서 앞에 하고 뒤에다가 해놓고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외워 정상 아니야? 외워야지. 예. 그리고 나서 학생들은 모의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상품으로 줬어. 상품으로 내가 한 3장 만들어 가지고 상품으로 개정 사항을 갖다가 한 거야. 개정 사항을. 중요한 단어는 빨간색으로 또 인쇄를 했어. 예. 요즘에 그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달리는 거. 그랬는데도 틀려. 이걸 받은 사람은 틀렸고 뒷자리에 앉은 언니가 붙었어. 예. 왜? 그건 등에 서 있을 거야. 등에. 그 뒤에 있는 분들이 있고 받은 사람은 이거 못 외워. 자기는 안 보이는데 받은 사람은. 예. 하여튼 그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개발 제한 구역을 영국에서는 그린 벨트,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하니까 푸른색 허리띠야. 그러면 법률 용어를 푸른색 허리띠 할 수 없잖아.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쓴 거예요. 개발 제한 구역. 이게 제일 오래됐죠. 요 순서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국토부 장관. 지정권자가요.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입니다. 국토부 장관. 그래서 여기 뜻이 우리 책에 나와요. 뜻이. 예, 그래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존해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그린벨트에 사시는 분 다 건전하게 사셔요.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있거나까지가 문장 하나야. 뒷문장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군부대 근처도 개발 제한구역 지정돼 있는 거고요. 이제 거기 시가화 조정구역은 누가 지정하는가? 이거는 시도지사. 경우에 따라서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도시 거리화 되는 것을 일정 기간 금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입니다. 그래서 시가화 유보 기간, 시가화 방지하는 기간, 개발 제한하는 기간이 5년 이상 20년 이하야. 최장 20년 지정될 수 있어. 최장. 5년 이상 20년 이하. 실효는 효력을 상실하는 우리 실효라 그래요. 유보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음 날 효력 상실.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도 있다.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 변경이 필요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뒤로 넘기면 이제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나와요. 요거는 해양수산부 장관이었죠.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을 해요. 어디다가 지정하는 걸 봤더니요.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유 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 우리 원래는 공유 수면은 바다 호수강을 말합니다. 그렇죠? 원래는 공유 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할 수 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요, 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이요, 예전에 이게 지금 우리 책에는 안 나오는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그 행위 제한이 우리 개발 제한 구역은 개특법이라고 있어요. 줄여서 보통 개특법 그러는데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있어요. 줄여서 개특법. 그럼 이 개특법에서 행위 제한이 나와. 의의는 국토계획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건 시험범위 아니거든요. 이거는 합격 후에 나중에 공부하셔야 돼. 시가조정구역은 국토계획법과 시행령에서 행위제한이 다 나와. 행위제한은 시가조정구역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이라고 있어요. 수산자원관리법이라고 있어요. 이 관리법에서 행위제한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수산자원관리법 예전에는 수산업법이었어요. 자, 수산업법하고 수산자원관리법 어느 쪽이 더 있어 보여? 관리법 더 있어 보이지. 내용은 똑같은데 법 제목만 바꿨어. 그 제목이 중요해. 제목이 예전에요. 예전에 제가 대학교 입학할 때요. 그 서울대학교에 아주 특이한 과가 있었어요. 잠사학과 있어요. 잠사학과. 잠사학과 뭐냐면 누에꽃이 키우는 과였어요. 그건 정원 미달인 거야. 서울대학교인데 잠사학과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그 과 이름을 바꿨어요. 천연섬유과로. 멋지잖아? 배경 다 똑같아. 다 똑같은데 과 이름만 잠사학과는 누에꽃인데 누에잠인데 천연섬유과로 바꾸니까 그때 사람 엄청 몰리는 거야. 천연섬유. 누에꽃이 키우는 거지 뭐. 그래서 수산업법 하니까 좀 없어 보인다는 거야. 수산업법. 바꿔서 이름만 수산자원관리법 있어 보여. 그죠? 현재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서 수산자원보호구역에 행위제한을 하고 있어. 특별법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요. 음식점을 설치 못했어. 음식점을요. 오염된다고. 그런데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관광지하고 중복이 돼요. 그래서 서울에서 관광객들이 내려와가지고 쓰레기 버리고 막 떠들고 막 그래. 동네 주민들이 참고 있어요. 왜? 그래도 밥 먹을 때 되면은 우리 동네에서 밥을 먹겠지. 그런데 밥 먹을 때가 되니까요. 한 바퀴 차로 쑥 돌더니 마음에 드는 식당이 없다고 옆 동네로 가버려. 쓰레기만 버리고. 그러면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사람들이 점점 눈높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는 굶지만 않으면 좋았어. 나는.
그냥 굶지만 않으면 다행이었어. 예, 그런데 요즘에는 이거는 먹는 것도 맛이 있지 않으면 안 먹어 사람들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음식점들이 나와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지. 그래서 민원을 하도 제기해가지고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이 된 거예요. 이제는 음식점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음식점은 종류가 몇 개입니까? 음식점의 종류. 음식점. 상식적인 건데. 자, 요 음식점은요.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일반 음식점하고 휴게 음식점. 한번 들어봤습니까? 예. 이 두 개의 차이는 뭐예요? 예? 예, 맞아요. 와. 누님은 알았어요, 이거? 몰랐어요? 예. 술을 팔 줄 알면은 술을 갖다가 팔아도 되는 게 일반 음식점. 술 파는 게 금지가 되는 게 휴게 음식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앞으로 부동산 공부를 할 때 어느 땅이 나왔다. 이 땅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게 거기서 일반 음식점 허가 나오는가 물어봐. 허가 나온다면 이건 땅이 좀 비싼 땅들이야. 예, 규제가 좀 완화되어 있는 거예요. 술 팔 수 있는 음식점이니까. 근데 휴게 음식점 허가만 나온다 그러면은요 그래도 좀 낫긴 나. 예, 그렇지만 이거보다는 값이 좀 싼 곳이야. 예, 이거 갖고 대충은 이제 바로인데 이 음식점은요 음식물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곳이 음식점이에요. 음식물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곳이 음식점이다. 근데 이때 음식물에는요 다류 포함이라고 돼 있어 법에. 다류 차도 음식물로 봐. 그러면 차를 조리해서 판매하는 데가요 다방이거든. 우리 건축물의 용도에는 다방이라는 용도는 없어요. 이거는 휴게 음식점이야. 다방 휴게 음식점. 그러면 휴게 음식점의 대표적인 것이 김밥 천국. 이거 허가는 휴게 음식점 허가예요. 허가가. 그래서 김밥 천국의 건축법상 영업 허가는요. 그거는 휴게 음식점 허가로 되어 있는 거야. 휴게 음식점 허가야. 예. 그다음에 그 분식집 있죠. 분식점 다 술 안 팔잖아요. 휴게 음식점. 다방도 음식점이죠. 음식물 조리 판매하잖아요. 휴게 음식점이에요. 이것도 술 안 판다고요. 그러면 일반 음식점은요. 주류 판매가 허용되는 음식점. 그래서 우리가 갈비집에 가가지고 그렇죠? 여기 참이슬 한 병에 돼지갈비 2인분 주세요. 이게 바로 일반 음식점이에요. 주류 판매 허용되니까.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은요. 우리 그 만두집에 분식집에요. 어떤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고기 만두 1인분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품속에서 참이슬 한 병을 싹 꺼내. 제가 한 병만 마시고 가겠대. 요거 고기 만두 안주해가지고. 그럼 주인 아저씨가 이거 술 마시면 안 된다고 막 그런다고요. 왜? 이 걸리면요. 영업허가 취소야. 휴게 음식점에서 술 팔다가 걸리면 취소라고요. 근데 이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술 마시고 가겠다는 소주 한 병. 그러면 안 되겠다 싶으면은 그 주인 아저씨께서 이만한 글라스를 하나 줘. 큰 거 그릇. 다 따르래. 소주를 다 붓고 병을 뺏어 간다고. 혹시 본 적 있습니까 그런 거? 봤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물처럼 마시라고 병을 뺏어 가요. 병 올려놓는 순간 누가 고발하면 이거 다 걸려요. 그래가지고 다 부어놓고 병을 뺏어갑니다. 물처럼 마시라고. 그런데 두 명이 와가지고요. 물 가지고 건배하는 거야. 걸렸잖아. 이래가지고. 물 가지고 짠하는 사람 뭐 있어. 이게 소주란 증거거든. 물 가지고 건배하다 걸렸잖아. 예. 그래서 이게 휴게 음식점은 이제 그겁니다. 휴게 음식점이 술 못 팔아요. 가서 절대로 소주 마시게 되면 안 돼. 일반 음식점 주류파 허용되는데 제가 그 예전에 6년 전에 살던 데가 서울의 왕십리역 주변에 살았는데 왕십리역 그 주변에 이 일반 음식점이 많아요. 왕십리역 주변에요. 한번 그려보면은 그 음식점 이름이 초원이라는 음식점이 있었거든요. 초원 이름이 초원이었어요. 벽이요 대부분의 벽이 유리로 돼 있는데 이쪽이 까만색 유리가 코팅이 돼 있는데 맥주, 양주 이렇게 써 있어요. 양주 써 있고 양주장이 이렇게 하나 그려져 있고요. 여자 입술이 뻘겋게 이렇게 이쪽에 까만색 무늬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이 무늬 푹신한 무늬인데요. 쇠징이 6개가 이렇게 박혀 있어. 박혀 있고요.
여기에 손잡이가 있는데 위에 아크릴판으로 여종업원 구함 써 있고 가운데 빨간 등불, 오른쪽에 일반 음식점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 옆에 이렇게 전봇대가 하나 있는데 이 전봇대에요. 초원에 구인 광고가 붙어 있어요. 여종업원 구함 초보 환영, 월수 최고, 조용히 자립하실 분이 써 있는 이렇게. 이게 이런 거는 한 번만 보면 똑같이 그려. 내가. 그러면 이게 왜 일반 음식점인가? 주류 판매가 허용되는 음식점이에요. 이거 제가 가본 건 아닙니다. 길에 있는데 그려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선생님 이거 혹시 유흥주점 아닙니까? 유흥주점하고 일반 음식점의 차이는요. 접대부를 고용하면은 유흥주점이에요. 접대부가 없으면은요 일반 음식점이야. 그러면 유흥주점은요 위락시설로 분류가 돼. 위락시설로. 그러니까 유흥주점은 위락시설이라고요. 그러면 유흥주점엔 접대부가 있어야 되는데 갔다 오신 아저씨들 얘기에 의하면은요 증언에 의하면은 여기에 있는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모르겠는 사람들이 자기는 오늘 여기 처음 왔다 그러는데 언니하고 사장님 자기 아는 언니라서 도와주려고 왔대. 고용 관계가 없다 그러는 항상. 예. 항상 일하는 그 누님들이 사장님과의 고용 관계가 없다는 일을 꼭 하는 거예요. 왜? 고용 관계만 없으면 접대부가 아니거든요. 법적으로. 접대부는 고용 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용 관계만 없으면은 이것은 일반 음식점. 일반 음식점 우리가 이종 근린 생활 시설이라고 그래요. 이종 생인 거예요. 고용 없다는 거죠. 예. 그러면 고용 관계가 있는 접대부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유흥주점이라 그래서요. 유흥주점은 위락시설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길에 지나가다 보면 노란색 풍선 이렇게 있잖아요. 서 있는 풍선에. 미시클럽 있지. 미시클럽은 건축 용도 분류가 아니야. 미시클럽은 허가는 유흥주점 허가예요. 예. 팔도 미인 50명 항시대기. 이게 유흥주점이라고. 팔도 미인 50명 항시대기. 예. 요거. 자, 휴게 음식점은 30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1종 근생이야.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은 2종 근생. 그래서 일반 음식점 허가가 나온다는 것은 규제가 완화가 돼 있다고. 땅값이 비싼 거야. 그러면 휴게 음식점 허가로 나온다는 것은 그래도 규제가 조금 풀려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아까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요. 원래 음식점은 아예 안 됐다고. 그런데 하도 민원이 제기가 돼가지고 쓰레기만 버리고 밥을 안 먹고 가니까 새로운 음식점을 짓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시켜줘. 수산자원관리법에서요. 이제는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둘 다 가능해요. 현재는.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제는요. 그 어촌 마을에 배 위까지 다방에서 배달이 와. 왜 다방이 뭐예요? 휴게 음식점이잖아. 다방 내지가 배달 온다니까. 배 위까지. 그래서 배 위에서 전화로 다방에다가 주문을 한다고. 배 위에서. 그래서 배 위에 있는 그 아저씨들이 전화를 해요. 우리 지방에 가면은요. 충남 이남에서는요. 다방 내지가 어느 다방이든지요. 넘버원 에이스가 말이 다방이 3명에 있어요. 민양이 에이스야. 민양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넘버 2가 전양이에요. 넘버 3가 조양이야. 그래서 이 순서대로 어느 다방이든지 민양이 에이스야. 최고야. 그래가지고 무조건 민양 보내달라고. 민양 거의 없다 그래. 이미 예약제로 운영하거든. 민양은. 그래가지고 일단 뭐 전양이나 조양이 대신 올 거예요. 그래서 배 위까지 배달이 와. 수산자원보호구역 이제는. 왜? 음식점 설치 가능해서 다방이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다방이. 그래서 배 위까지 배달이 온다. 그런데 이제 보통 전화를 해가지고 비행 접시 한 대 보내라 그러거든. 비행 접시. 이게 이제 그 오봉이 이렇게 해서 오봉에다가 이렇게 커피 포트가 이렇게 있어요. 2잔 시키면 3잔 가져와. 자기 것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보자기 이렇게 싸요. 이걸 이제 보통 비행 접시라 불러요. 그래서 비행 접시 조종사라 불러. 다방 내지를. 그래서 올 때는 꼭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도 49cc짜리 택트라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택트 혹시 아세요? 택트 타고 와요. 미니 스카트 입고 무릎 사이에 요걸 끼고 와요. 제가 옛날에 물어봤다니까 내가.
그 왜 그걸 갖다 꼭 불편하게 미니스커트를 입고 그 사이에 이걸 끼고 오냐 그랬더니 마담 언니하고 계약 조건이래 그게. 예. 아무리 가까운데도 택트를 타고 가야지 다방 홍보가 된다는 거야. 예, 홍보. 그래서 이제 품행이 단장하면 해고 사유가 돼요. 예. 진짜예요, 진짜는 해고 사유된다니까요. 예. 더 이상 얘기하면 또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자, 이런 데가 이제 수산자원보호구역 이제는 음식점 들어서요. 그리고 지금 전국에 수산자원보호구역에도 횟집 있잖아요. 다 들어서 있습니다 지금요. 예. 지역 주민들의 그 민원이 제기가 돼서. 그다음 우리 4번에 도시자연공원구역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이 지정합니다.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이 이렇게 지정합니다. 예. 그래서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이자 주말에 도시지역 내에 등산 가는 산, 도시자연공원구역 그랬잖아요. 용도 지역은 보통 자연녹지고 그 위에 도시자연공원구역 보통 지정돼 있어요. 여기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2005년도에 만들어졌어요. 2005년도에. 예전에 우리 주말에 등산 가는 산들이 대부분이 다 자연공원이었거든요. 이걸 한꺼번에 바꿔버려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행위 제한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해요. 특별히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몇 년도에 만들어졌을까? 2003년도. 왜? 미자 들어가잖아. 예. 원래 이 법은 도시공원법이었어. 도시공원법 5글자였어. 세상 미자 집어넣었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그래서요, 이제 여러분들 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아저씨가 자기가 은퇴가 얼마 안 남았대요. 이제 50대 후반, 은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자기 취미가 등산이라는 거예요. 본인 취미가. 그래가지고 본인 취미가 등산인데 자기 부인이 음식을 진짜 잘하신대요. 그래서 자기는 은퇴하고 난 다음에 등산로 입구에 보면 음식점 많잖아요. 이걸 인수를 해서 자기 음식점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등산로 입구에 있는 음식점은요, 절반 이상이 무허가예요. 무허가입니다. 이 무허가를 갖다가 이제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잖아요. 자기한테 판 사람이 영업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자기가 사잖아요. 그날부터 철거하겠다고 나오는 거야. 뭐 이상해. 예. 사면은요.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게 개정이 됐어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돼서 전에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에서는 음식점 허가가 안 나왔다고. 둘 다 안 나왔어요. 음식점 허가가. 이제는 허가가 나와요. 그래서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 음식점 허가를 받고 하시면 돼요. 굳이 무허가를 갖다가 권리금 주고 인수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허가를 받고 해야 돼요. 허가 안 내주니까 사람들이 산에 가가지고 음식물을 조리해 먹다가 산불 내거든. 예. 그래서 제 주변에도 보니까 이제 이거 물어보시면 가끔 있었어요. 자, 등산로 입구에다 저거 한번 인수하고 싶다. 아마 확인해 보시면 무허가 할 겁니다. 무허가 아시죠? 확인해 보니까. 예. 그 제가 이제 그 암벽 등반 배우느라고 한국 등산학교에 제가 86회 졸업했거든요. 제 카페에 인증샷이 있어. 내 사진 거기 찾아보세요. 있어. 내가 올려놨어. 안 믿어가지고 인수봉에서 찍은 걸 올려놨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저 같은 학교 다니던 분들 중에서 이런 관심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는 허가 나오니까 허가 바꾸면 된다. 나 뭐 어떻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아는 수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냥 먹고 이거만 하고 있는데. 예. 저는 저한테 그걸 가르치던 그 선생님이요. 에베레스트를 정복하신 분이 몇 분이 선생님인 거예요. 제가 이제 인수봉 올라갈 때 제 앞에서 자기가 시범을 보이고 올라가시던 분이 우리나라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여성이에요, 분이. 그때 3분이 정복을 했는데 한 분은 돌아가셨어요, 산에서. 2분만 지금 살아있는데 그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그 선생님인데 앞에서 올라가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라. 여기 밟고 여기 밟고 밑에는 처음 보지 말래. 밑에 보면은 다 쓰러지거든요. 기절하거든. 예. 그래서 이제 시키는 대로 올라가다 보니까 아침밥 먹고 7시에 올라갔거든요.
중간쯤 가는데 점심때가 됐어. 인수봉 올라가는데. 예. 그래서 이제 밑에를 보니까 아찔해. 예. 내려갈 수도 없어 이제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내년 3월쯤 되면은요 더 이상 돌아갈 데가 없어져. 나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그 여자 선생님께서 그분이 저하고 동갑인가 그럴 거예요. 그분께서 저보고 제가 이제 번호가 8번이거든요. 8번. 그러니까 내가 8번, 86기 8번 한국등산학교에. 그러니까 나이 순으로 번호를 주는데 내가 8번이었어요. 50명 중에. 그러니까 고령자지 고령자 8번인데 저보다 10년 많으신 분도 있었거든요. 저보고 8번 지금 내려가실래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지금 참 이게 더 나은 거잖아. 그게 결국 올라가게 된다니까. 그 3월 달쯤 되면은 공법이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아. 막 이제 알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돌아가실래? 그냥 나 차라리. 예.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키는 대로 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그 여자분이요. 다리가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예. 밑에서 보니까 주로 어디만 보이겠어요? 그분 하체만 보이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이게 진짜 대단해. 에베레스트를 갖다 몇십 킬로 배낭을 메고 정복하신 분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분이 자기가 바르는 거 흉내내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점심때가 조금 지나서 정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정상에. 예. 온몸 다 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이 힘이 다 나오게 돼 있어. 시키는 대로 하니까 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객관적으로는요. 이 공법 과정이요. 제가 대학원 졸업할 때 이해가 잘 안 됐었거든. 예. 법대 상위 2학기부터 시작하니까. 도저히 공식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일단 붙어. 예. 그래서 제가 일단 올라가고 나니까 야 내가 어떻게 이걸 올라가는가 싶은 거예요. 예. 또 내려가는 것도 시키는 사람도 내려갈 수 있거든요. 줄 타고 쭉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다 이렇게 뒤집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뒤집히진 않아요. 예. 그래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니까 되더라니까요. 그 다음에 또 밑에는 혹시나 제가 추락할까봐 역시 에베레스트를 정복하신 두 분의 또 남자 선생님께서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는 이렇게 혹시 떨어질까봐 대기하고 있고 이렇게 잡아주려고 위에서는 시범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에베레스트 정복하신 그 선생님 세 분이 가르치니까 되겠더라고. 그럼 여러분들은 이 노련한 저를 뺀 나머지 5명은 노련하시거든. 이분들이 시키는 데만 하면 당연히 붙어요 그냥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있잖아요. 인수봉에 그 새 선생님께서 데리고 가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물론 힘들겠지 물론 비명지로 하겠지만 근데 올라간다니까. 공법도 공부하면 비명 나와 이거. 예.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이 선생이 노련하면은 다 되더라. 그래서 이 등산학교 선생님들은 다 에베레스트 정복 기본 이력이야. 기본 이력. 그것만 갖고 요즘엔 또 안 된대요. 그거 왜 맥킨리 봉 정복, 요세미티 암벽 있어요. 거기요. 1km짜리 암벽이 있거든요. 그건 3박 4일 걸리는 거 있는 그 정복하신 분들 다 그러신 분들이라서 시키는 대로 하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인수봉보다 어려운 게 공법이야. 솔직히. 근데 제가 시키는 대로 이제 하나 정리한 게 있죠. 이게 한 발자국씩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새 정상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합격하신 분들도 오셔가지고 처음에는 엄두가 안 났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자격증이 나오니까 받고 다 눈물이 나더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힘들다 그래도요. 하나씩 이렇게 설명 듣고 하다 보면 이게 다 시험 문제들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자, 거기에 보시면은 지금 158페이지 동그라미 4번 도시자연공원구역 주말에 등산 가는 산들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이 지정을 하고 그렇죠? 지정하고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지역 안에서 이거죠. 그러니까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 그러면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 산지가 바로 임야잖아요. 이게 바로 도시 안에 있는 주말에 등산 가는 산을 말하는 거예요.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나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주말에 등산 가는 산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네 개가 용도 구역인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주로 이거 나왔죠. 누가 지정하는가 주로 이렇게 나오는데 뭐 외울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앞으로 지겹게 보다 보니까 안 외우고 싶어도 또 다 외워져. 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밑에 가로 3번의 행위 제한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개발 제한 구역은 개특법,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개특법이죠. 예.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 시가와 조정구역만큼은 국토계획법과 시행령에 나오기 때문에 행위 제한이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시가와 조정구역입니다.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도시군 계획사업은 예외적으로만 할 수 있고 꼭 필요한 것들은 허가받으면 할 수 있게끔 허가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상식적으로 우리나라 법은요. 농업, 임업, 어업 할 때는 다 봐줘. 농업, 임업, 어업은 다 봐줘. 농업, 임업, 어업에 관한 건물은 허가받으면 할 수 있다. 또 마을자 나오는 것들 허가받으면 할 수 있다. 마을 공동시설, 공익시설, 공공시설 이런 것들도 허가받으면 할 수 있고 임목의 벌채, 조림, 육림 같은 거 다 허가받으면 할 수 있다.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엄청나게 많은 걸 공부했어요. 예. 특히 오늘의 하이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공부하는 겁니다. 특히 용도, 지역을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주부터 공부하기가 편해져. 그러니까 부구단을 빨리 외워야지만 산수가 잘 되잖아. 똑같아. 그렇죠? 그래서 주말에 백지 하나 놓고 써보는 거야. 이렇게 써보고 잘 모르겠다면 책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자기 손으로 이걸 한번 다 써볼 수 있을 정도로 하시면 다음 주부터는 공부가 굉장히 편해진다고요. 아셨죠? 예. 주말에 여러분들 뭐 연말이라고 해가지고요. 몸이 망가질 정도로 노시면 안 돼. 예. 왜냐하면 연말에 말이죠. 뭐 모임도 많잖아요. 송년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과음하시거나 지나치게 놀거나 그러다 보면은 이게 회복하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험 준비를 시작하면은 뭔가 좀 잃어버리는 게 있어야지만 얻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적게 마시고 적게 모임에 참석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떤 분은 한 일주일 이상 결석하다 보니까 학원을 자기가 아침에 어딘가 갔던 적이 있었는데 어딘지 까먹는 거야. 내가 아침에 어디 갔었는데 하는 거예요. 예. 더 심한 사람은 사물함 번호도 까먹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실요. 그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자제하시고 연말 연초는 조심하시고요. 내년까지만 잘 버티면은 어저께 자격증 따신 분들이 이제 마음이 너무 든든한 거예요. 왜? 학원 동창들 다 있지. 그다음에 다 연기가 다 있지. 그러니까 자기가 개업을 하더라도 도와줄 사람들 주변에 다 있거든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예. 자격증 있기 때문에 절대 굶어죽진 않고. 예. 이게 보험이야, 보험. 완벽한. 예. 요즘에 보니까 작년 합격하신 분 중에서 한 30분 정도가 개업했나 보더라고요. 개업하거나 실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한 11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1년도 안 남았어. 11개월. 잘 버티시면 되겠습니다. 주말에도 절대로 무리한 짓 하지 마시고 예, 몸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귀한 몸들이니까 아셨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